연금은 불안하고 국가는 없고 S&P 500에 몰린 이유.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을 수는 있는 거야? 이 질문 요즘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은퇴가 아직 한참 남은 3040대도 그렇고 당장 은퇴를 앞둔 5060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매달 꼬박꼬박 내고는 있지만 돌아오는 건 불확실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이후 삶이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어요. 정년퇴직하고 퇴직금 받아서 집 한 채 있으면 국민연금 조금 보태서 아끼며 살면 되지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수명은 길어졌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충분하지 않고 자식에게 기대는 건 부담스럽고 국가 재정도 여유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럼 나는 뭘 믿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 그 질문의 끝에서 요즘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S&P 500입니다. 왜 다들 S&P 500 이야기를 하는 걸까?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죠. 쉽게 말해 미국 경제의 중심 기업들에 통째로 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S&P 500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보다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정책에 따라 연금 제도를 바꿀 수 있지만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구조를 바꾸며 살아남아 왔습니다. 실제로 S&P 500은 대공황, 오일 쇼크, IT 버블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까지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둘째, 노후 자금은 한 방이 아니라 시간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단기간의 대박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묵혀두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딱 그 시간대죠. 매달 조금씩 오래 가져가면 복리 효과가 쌓입니다. 셋째,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럼 세금, 규제, 관리 스트레스가 크지도 않고 개별 주식처럼 기업 분석을 매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ETF 하나로 500개 기업에 자동 분산 투자하는 구조니까요. 사례 1 국민연금만 믿기엔 너무 불안했어요. 40대 직장인 어씨. 어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연봉도 안정적이고 국민연금도 상한선 가까이 납부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면 노후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30년을 어떻게 살지? 그래서 어씨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빼서 S&P 500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달 자동이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이었죠. 10년이 지나자 계좌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최소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이 하나는 생겼구나. 국민연금이 기본 바닥이라면 S&P 500은 불안을 덜어주는 추가 바닥이 되어준 셈이죠. 사례 2 은퇴 후 자영업 실패를 겪은 50대 B씨. B씨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남은 건 줄어든 자산과 불안감이었죠. 다시 큰 리스크를 지는 건 무서웠고 그렇다고 현금만 들고 있자니 물가가 야속했습니다. 이때 선택한 게 S&P 500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걸 잘 아는 사람들한테 맡기자. B씨는 공격적인 투자는 피하고 자산의 일부만 천천히 S&P 500에 넣었습니다. 배당이 나올 때마다 생활비 일부로 활용하면서 자산을 조금씩 유지하는 전략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오래 살아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례 3 국가보다 시스템을 믿기로 했어요. 30대 CC. CC는 아예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30대입니다.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죠. 대신 일찍부터 투자 계좌를 만들고 S&P 500을 중심으로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CC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를 믿기보다는
전 세계 돈이 몰리는 시스템을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영원할 거라고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자본의 중심일 가능성은 높다고 본 겁니다. 은퇴가 30년 넘게 남은 CC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결국 S&P 500에 몰리는 진짜 이유. 사람들이 S&P 500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렇다고 무리한 투자는 하기 싫다는 현실적인 판단. S&P 500은 이 세 가지 감정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그나마 가장 덜 불안한 선택지로 보이는 거죠. 은퇴 준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연금은 불안하고 국가는 멀게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S&P 500은 하나의 투자 상품을 넘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태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S&P 500이 노후 자산으로 작동하는 이유. 감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S&P 5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꼭 이런 반론이 따라옵니다. 미국이 망하면 어쩌려고? 주식은 결국 도박 아니야?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잖아. 이 질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후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마치는 능력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을 확률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S&P 500은 감이 아니라 꽤 과학적인 선택이 됩니다. 1인간은 투자에 서툴도록 설계돼 있다.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반복하는지를 수십 년간 증명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손실의 피 성향 손실의 고통을 이익의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낀다. 과잉확신 본인은 평균보다 투자 판단을 잘한다고 믿는다. 시장 타이밍 착각 이번엔 다르다는 믿음. 이 성향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다가 꼭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다시 사는 패턴이죠. S&P 500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줍니다. 개별 기업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고팔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분산과 교체가 이뤄집니다. 즉 사람의 약점을 시스템으로 덮어버리는 구조입니다. 노후 자산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퇴 자금은 실수 한 번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기 수익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복리. 재무학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복리의 시간 효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 78%의 수익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2030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리는 수익률보다 지속성에 더 민감하다. 한두 번 크게 버는 투자보다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투자가 노후 자산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S&P 500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이 조건을 충족해왔습니다. 단기 폭락은 여러 번 있었지만 장기 투자자가 완전히 탈락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3분산 투자는 이론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이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MPT은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이론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별 자산의 위험은 피할 수 없지만 묶어서 보유하면 위험은 줄고 기대 수익은 유지된다. S&P 500은 이 이론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구현한 상품입니다. 산업 분산, 기업 규모 분산, 자동 리밸런싱. 어떤 기업이 몰락하면 지수에서 빠지고 성장한 기업이 자연스럽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개인이 직접 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을 지수 자체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셈이죠. 사은퇴 자산의 진짜 리스크는 순서 위험이다. 많이들 간과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의 순서 위험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입니다. 은퇴 전에는 큰 변동성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은퇴 후에는 초반 몇 년의 성과가 전체 노후를 좌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극단적인 투기를 피하고
완전히 성장해서 배제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자산입니다. S&P 500은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복력이 검증된 자산이기 때문에 은퇴 전후 자산 배분의 중심 축호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S&P 500에 몰리는 이유는 미국이 좋아서도 주식이 최고라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비합리성을 줄여주고 복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분산과 생존이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고 노후 자산의 치명적인 실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불안하고 국가는 멀게 느껴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S&P 500을 선택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방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내 노후만큼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